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 품고 있는 가장 비겁하고도 잔인한 민낯, 기습 공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법정에서는 이 약속이 돈뭉치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법이 대신해서 가해자를 용서해주는 기이한 풍경, 그리고 그 배경에 자리잡은 기습 공탁이라는 제도의 실상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본래 공탁이라는 제도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고 싶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피해자가 감정이 격해져 만남을 거부할 때 국가가 운영하는 법원에 그 배상금을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나중에라도 피해자가 마음을 돌렸을 때 그 돈을 찾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런데 2022년 말 법이 개정되면서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했기에 피해자가 거부하면 공약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사건 번호만 알면 피해자 몰래 돈을 입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법은 가해자들이 형량을 깎기 위해 사용하는 가명 쇼핑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가장 악랄한 형태가 바로 선고 직전에 이루어지는 기습 공탁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가 판사가 판결문을 다 써내려갔을 선고, 전날이나 이틀 전쯤에 거액의 돈을 법원에 입금합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날아오는 데는 며칠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나는 저 돈 필요 없다,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외칠 기회조차 박탈당한 상태에서 재판은 열립니다. 판사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이 한 문장으로 실형을 살아야 할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고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돈으로 자유를 사는 행위가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법원이 받은 그 돈이 피해자의 찢겨진 영혼을 단 1%라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피해자의 용서는 가해자가 돈으로 결제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감내해온 고통의 시간을 딛고 일어서서 스스로 내리는 가장 고귀하고도 어려운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그 결단권을 가해자에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돈은 그저 숫자가 적힌 종이 뭉치일 뿐입니다. 그 종이 뭉치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일상을 파괴한 죄를 덮는 가림막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사법 정의의 실종이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2차 가해입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이른바 먹튀 공탁입니다. 돈을 맡겨서 감형을 받고 재판이 확정되면 가해자가 슬그머니 법원을 찾아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해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돈은 빌린 돈이라 갚아야 한다거나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핑계를 댑니다. 이미 판결은 끝났고 형량은 깎였으니 가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을 맡겨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범죄자의 형량 세탁기로 이용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이를 집행하는 법조인들은 과연 이 비극적인 코미디를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권과 법조계는 말합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가해자에게도 방어권과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참으로 고결하고 우아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 속에 피해자의 무너진 삶은 단 한 줄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울부짖을 때 법은 돈이 들어왔으니 반성한 것으로 보겠다며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투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반성이라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하며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그 돈을 끝까지 맡겨두어 진정성을 증명했어야 합니다. 선고 직전의 기습적인 입금은 오로지 판사의 눈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합니다. 이 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법을 다루는 이들이 보기에 재판을 빨리 끝내고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돈 있는 차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뒷문을 열어두려는 무의식적인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법은 더 이상 법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이 형량을 결정하는 사회, 피해자의 의사가 돈 몇 푼에 묵살되는 사회에서 정의라는 단어는 사치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호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공탁금은 절대 감형 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선고 직전에 이루어지는 기습 공탁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법적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최소한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인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감형을 목적으로 공탁한 뒤 이를 회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만약 회수할 경우 깎아준 형량을 다시 복구시키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돈으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법정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법은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까? 가해자의 앞날을 걱정하는 법입니까? 아니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법입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기습 공탁이라는 톡초는 더욱 무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이 불합리한 현실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용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빌어야 하는 것이며, 정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원칙이어야 합니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신뢰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비겁한 연극의 막을 내려야 합니다. 판사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선고한 그 관대한 판결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법전의 문구보다 우선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입니다. 가해자의 돈 봉투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먼저 살피는 재판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늪에서 벗어나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무겁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외면할 때 우리 사회의 정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법이 가해자의 도피처가 아니라 피해자의 안식처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돈으로 형량을 사는 이 잔인한 설계를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최소한의 도덕적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식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실을 기록하고 외치겠습니다. 정의는 결코 기습적으로 입금되는 돈 몇 푼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